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토요일은 제가 오후 1시에 부산에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고요. 일요일은 대구에서 제가 또 오후 1시에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 오랜만에 하는 강연인 만큼 제가 또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약간 기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나침반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내용을 좀 듣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은 여전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약간 버티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딱히 한쪽 방향보다는요. 근데 요즘에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요. 종가, 그러니까 막판쯤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꼬리가 좀 이렇게 많이 달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장 막판에 빡 들어와가지고 또 끌고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딱히 큰 흐름의 변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상승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부동산 펀드죠. PF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막히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업체들, 그리고 건설 업체들의 부도설이 자꾸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점.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저축은행 금리가 6%대 막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축은행이 지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 금리를 많이 주니까 가서 통장 하나 만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줘가면서까지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전 세계가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좀 허덕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주식에 물려가지고 부동산에 물려가지고 돈을 마련하려고 해도 돈이 좀 이렇게 나올 구멍이 별로 없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줄이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한다. 그 말은 결국 그걸로 인한 또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돈들을 어떻게 낼 만한 정도의 돈이 없다 보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인한 흑자 부도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어차피 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리스크는 점점 더 불거져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다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지금 그렇게까지 시장이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개미들이 그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진짜 위험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반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지수가 떨어진다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막 급등했다라는 내용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리스크가 돼서 단기간에 한번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버티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단타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실력 있는 분들이야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2주 체험 이벤트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는 아침마다 시가 단타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단타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들 그렇게 같이 배워가고 있는데, 그렇게 단타적으로 잠깐 하루 사가지고 하루 판다든지 오늘 사서 내일 판다든지 그런 형태의 매매는 해볼 수 있음직합니다만은 장기 투자라든가 스윙 투자를 하겠다랍시고 지금부터 모아간다거나 분할 매수해 간다거나 저는 그런 전략은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사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바닥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이득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떨어질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왕이면 1,000원이라도 더 싸게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신규로 들어갈 거면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별로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매력적인 종목은 없어요. 일단 경동인베스트가 어제 이어가지고 2연상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샤페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 종목도 급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동전주 오리엔트 바이오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 그 외에도 잡주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약간 차지하고 있네요. 뭐 글로벌 SM 같은 경우도 동전주였는데 이제 1,000원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한가 근접에 떨어져 있는 기업들은요, 최근에 이상급등 현상이 있었던 기업들 뿐만 아니라 건설업종들이 조금 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금호건설 같은 경우 오늘 급락을 했는데 금호건설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업종들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종은 금리 인상기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손절해라는 뜻은 아니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 금리 인상기에는 투자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뭐 경동인베스트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어제 이어가지고 2연상입니다. 경동홀딩스 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회사 티타늄 조광권 획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5만원대까지 제가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48,800원 5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쯤에 한 6만원에서 6만원 초입부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지막 상승이 되지 않을까, 저게 이제 저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팔아냈던 사람들도 꽤나 많을 것 같고, 6만원까지 가면 일단 한번 더 가더라도, 뒤에 가더라도 쉬었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5만원 이상에서 타협을 보고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급등이고, 요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내시거나 약간 손절 처리하신다 하더라도, 거의 뭐 손절보다는 수익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수익을 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도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면 그건 저의 분석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상급등 현상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요, 저도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몰라요. 읽어봐야 알고 뭐 하는 내용인가, 뭐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가는 나중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면역혁신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딱히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키움증권 기준이지만은 뭐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이 없는 데다가, 기업 설명이야 이거는 기업이 자기들이 적어놓고 막,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렇게 대충 우리 왜 보고서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학교 시절이라든가 숙제 같은 거 내면 선생님들이 요약 정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알림표 같은 느낌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주가 상승을 뭐 보장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 가지고, 사실 이거 읽어본다고 해서 딱히 와닿는 내용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샤페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섬유유연제 샤프란하는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업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할 거면 뭔지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붙으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든 간에 이걸로 사가지고 수익 내면 장땡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수익 날 때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을 잘못 사게 되면은 주가가 급등 나와서, 이거는 지금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아무 말 찍소리도 못해요. 근데 100번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 급등락이 있다고 했을 때요, 100번을 매매하면은 90번 이상이 손실나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캔들이 몇 개 없고 상장된 지 1년 안 됐고 이러면요, 정보가 별로 없고 아직까지 시세를 다 낸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깊이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뭐 일단 뭐 많은 개미들이 이런 걸 자꾸 사고 있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건데요, 적어도 그 모든 개미들을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말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샤페란도 아니고 샤프론, 아니죠, 샤페론, 요 기업 이런 거 좀 사지 마세요. 되도 않은 기업.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기업이
별로 매력적인 기업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시장이 뭔가 이렇게 하락의 뉘앙스가 좀 깊게 나오기 전에 뭔가 좀 잡주들이 많이 뛰어올라요. 여기도 여러분들 역발상 투자를 8월달 여기 중순쯤 초입부 여기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 때도 제가 잡주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잡주가 뛰어오른다는 것은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좋은 시장은 아니다, 뭔가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템포 쉬어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을 안심하고 우리가 접근하기엔 좀 힘들어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제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이 매매하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단타를 치지 않고 내 지금 무너진 계좌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뭔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신다면은 적기를 노리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좀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뭘 사고 팔아야 주식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어째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러 왔는데 일을 안 시키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면 그거 되게 곤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 공부도 좀 하시고, 이럴 때 산책도 좀 하시고, 이럴 때 가족도 좀 돌보시고, 이럴 때 자기 자신도 좀 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라 이 말이에요. 주식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주식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이럴 때 자기 개발을 좀 힘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